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 여러분 앞에 오늘 보라매 공원 지역의 식물을 설명하게 된 최상규라고 합니다. 오늘 보라매 공원의 그 날씨가 굉장히 여러분과 함께하기 굉장히 좋은 날씨입니다. 보라매 공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, 이 공원은 오래전에는 옛날에 그 공사, 그러니까 공군 사관학교가 있던 자리고, 공군 사관학교가 이사가고 나서 이 지역을 도시공원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변경시켜서 변화된 아주 아름다운 공원입니다.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고요. 그래서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굉장히 큰 나무들하고 많은 풀들이, 아름다운 식물들이 심겨져 있는데, 그런 식물들을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. 저를 따라서 오늘 보라매 공원 여행을 함께 하시죠. 가운데 이제 중앙분리대가 보통 그 나무가 없는데, 여유롭게 이제 큰 나무를 심어놓은 나무가 이제 아주 오래전에 심은 느티나무란 나무입니다. 느티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한국적인 나무라고 할 수가 있고, 오래 살고 또 병충해도 없고 그늘도 좋고, 그래서 상당히 많이 식지 않은데, 여기 나무들은 이제 한 대략 그냥 나이로 봤을 때는 한 40에서 한 60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. 공간을 여유롭게 띄고 이렇게 그 차가 좀 덜 다니고 하면 나무들이 수영이 더 아름답게 둥그렇게 되고요. 많은 그늘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한테 유용한 나무입니다. 느티나무는 뿌리 끝부터 저 위에 열매가 있는 위 달리는 끝까지 버릴 게 없는 나무일 정도로 상당히 유용하고 아름다운 가장 한국적인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또 다음 이동하실게요. 제가 있는 요 향한 나무는 이제 은행나무입니다. 은행나무인데, 이 은행나무는 이제 화석나무라고 한 것처럼 한 1억 5천만 년 전 중생대 때부터 있던 가장 오래된, 그야말로 화석적인 나무라고 할 정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. 그런 이유가, 이 나무가 그렇게 오래 살 정도의 강인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. 나무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그 잎이 넓은 나무 종류를 활엽수라고 하는데, 잎이 넓다는 거죠. 넓은 나무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얘는 침엽수에 가까운 나무예요. 소나무하고도 가까운 나무고, 나무의 수용도 우리가 알고 있는 화려수처럼 이렇게 둥그렇지 않고 위로 쭉 솟는 것도 침엽수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 돌아다니시면 굉장히 역한 냄새를 맡게 되는데, 그게 은행나무 지금 열매가 지금 종피에서 나는 냄새인데 굉장히 역해요.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진코민이라는 성분이 있어가지고, 그 성분이 굉장히 독한데, 그거 가지고 이제 항암 물질로 쓰고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른 종들이 이 종자를 너무 독하니까 먹지 못하고, 그래서 오래 보존됐고요.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죠. 신라 때부터 이미 들어와 있었으니까. 사람들한테 이제 열매가 요새 좀 단점이긴 한데, 이게 암수 딴그루거든요. 암수 딴그루. 그래서 이제 암나무만 열매를 맺으니까 암나무를 빼고 순나무만 심으면 도시에서는 아주 최적의 나무고, 단풍도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장 사랑하는 나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저 길로 가려고 하는데, 여기 있는 그 버드나무가 있고요. 왼쪽에 이제 소나무가 있는데, 이 버드나무는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, 그 중에 3가지 종류를 주로 얘기해요. 버드나무, 수양버들, 능수버들, 이 3가지를 얘기하는데, 요건 그 중에 수양버들입니다. 밑으로 축축 처지는 나무 중에 하나인데, 굉장히 흔하죠. 그런데 이 나무는 야생이라기보다는 아주 오래전에, 그러니까 신라 정도 즈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보고 있어요. 그때부터 그림으로 보면 잎이 이렇게 길게 선형으로 생겨가지고 요거 이름을 딴 버들치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. 이 물고기도 이제 버드나무에서 이제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붙였다고 그러죠. 또 이동하실게요. 다음은 여기 있는 이제 소나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소나무는 한국인이 가장 한국적인 나무가 이제 아까 제가 느티나무라 그랬는데, 또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가 소나무예요. 이 소나무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줄기가 빨간 소나무가 있고요. 줄기가 빨갛지 않고 털이 난 것처럼 잎이 줄기에서 바로 난 나무가 있어요. 이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, 빨간 소나무, 그리고 이제 빨간색을 띠기 때문에 적송이라고 부르는데, 이름이 되게 많아요. 저 나무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소나무고, 오른쪽에 있는 요 줄기에 많은 이렇게 잎이 나가지고 조금 깨끗하지 않게 보이는 요 나무는 리기다 소나무라는
북미에서 온 소나무예요. 우리가 이제 산에 나무가 없어서 헐벗었을 때 이 나무를 이제 심었던 거죠. 근데 저 나무 이제 굉장히 나무가 억세고 또 이제 굉장히 척박한 땅에서도 굉장히 잘 자라요. 그래서 저 나무를 이제 많이 식재를 해와서 굉장히 이제 조림에 성공한 나무입니다. 무엇보다 건조한 데서 잘 견디고 빨리 자랍니다. 대신에 이제 저기 보시는 것처럼 옹이가 많아가지고 목재의 용도로는 조금 유용하진 않는데 한눈에 봐도 줄기에 저렇게 잎이 많이 났기 때문에 두 나무를 이제 쉽게 구별할 수가 있고요. 이 나무에 이제 요걸 이렇게 난 거를 맹아라고 그래요. 맹아. 줄기에서 바로 난 잎줄기를 말하는데 맹아에 난 잎을 이렇게 따보면 이렇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장의 잎이 이렇게 세 개가 묶여 자라요. 이게 이제 니기다 소나무라는 나무의 특성이고 저 빨간 소나무는 이걸 따면 잎이 이렇게 두 장만 있어요. 그래서 잎이 장수가 틀린 거죠. 이게 속생이라고 하는데 묶여 자라는 잎의 숫자가 다른 거예요. 그래서 이건 미국산, 저거는 이제 국산 그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야생이라기보단 다 심은 거예요. 그리고 저건 이제 우리가 야생으로 자라는 나무고요. 그래서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. 자, 또 이동하실게요. 다음은 좋은 나무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수직으로 쫙 뻗어가지고 원추 모양으로 이렇게 멋지게 난 나무는 이제 가문비 나무인데 특히 저 나무는 독일 가문비 나무라고 합니다. 특징이 뭐냐면 원줄기가 올라가고 가지가 치고 그 다음에 난 가지가 밑으로 쩍쩍 떨어져 있죠. 그래서 한눈에 봐도 뭔가 독특하다는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이제 아주 이런 침엽수, 잎이 날카로운 이런 모양의 잎을 침엽수라고 하는데 이 침엽수 중에서 옛날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저렇게 줄기를 밑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위에 고추 세우는 것보다는 눈에 대해서 훨씬 더 자기가 강점을 가질 수 있다. 이런 특징 때문에 저런 모양을 갖고 있다 그래요. 이 나무도 역시 수입해서 이런 공원 지역에 경관수로 많이 심는 나무입니다. 또 이동하시겠습니다. 지금 경계에 있는 요 나무는 이제 측백나무란 나무인데 이쪽 건물과 이 도로를 이제 경계를 짓기 위해서 같은 크기의 나무를 이제 일정하게 쭉 심어서 이렇게 이쪽에 여기하고 차폐도 시키고 또 사람들 넘어다니는 것도 막고 그리고 이제 바람도 막아주고 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런 나무를 심어주는데 이제 이런 나무를 심는 것 중에 특징이 하나는 이제 겨울에도 푸른 게 좋으니까 상록을 심어요. 겨울에도 이제 이게 항상 푸르고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많이 이제 이렇게 심게 되는 나무입니다. 보시면 이제 우리가 심었다는 특징은 같은 크기의 나무를 이렇게 어릴 때 같은 나이를 심는데 좀 지나고 나면 보시면 나이가 틀리게 보이잖아요. 사실은 같은 때 이제 같은 동갑자리를 이렇게 심어 놓습니다. 그래야지만 좀 단정한 아름다움이 있어서 정형미가 있어서 이렇게 심는 겁니다. 또 한 가지 이제 여기 요 위에 올려다 보실 요 나무는 요 위에는 지금 산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거의 조금 더 여기 있는 평지보다는 좀 더 야생의 상태인데 그 중에 요 나무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참나무입니다. 참나무 중에서 이제 갈참나무라는 나무예요. 우리가 알고 있는 참나무 중에 조금 인간하고 가까운, 그러니까 아주 저지대에 잘 자라는 그런 참나무라고 할 수 있어요. 특히 저 나무는 잎이 좀 개일 참나무 중에 커가지고 여성분들 얼굴이 작은 분들은 저 잎 하나로 얼굴이 가려지는 분도 있어요. 지금 이건 좀 나무가 커서 작게 보이는데 무엇보다 이제 도토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묵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. 가을에 갈색의 단풍이 드니까 갈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. 또 가실게요. 이쪽 걸 또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. 여기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초등학교 다니실 때 늘 그 담장변에 있던 나무가 요 이제 향나무들이잖아요. 그 향나무 중에서 동글동글 모양을 내서 잘라줬던 예쁜 나무가 요 나무예요. 요 나무는 이제 향나무 중에서 가이지카 향나무라 그래서 조경용으로 이제 일본에서 들여와 가지고 많이 퍼진데 요새는 조금 덜 심지만 옛날에는 조금 있던 집 담장에는 꼭 이 나무가 심겨져 있었어요. 나무를 이렇게 예쁘게 잘라주는 거 이런 모양에 잘 견뎌가지고 어떤 모양도 잘 낼 수 있는 그런 나무였어요. 그래서 조용성이 있는 나무 중에 이제 최고였죠.
가실게요. 요 나무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이 나무는 이제 여기 보시면 느릅나무라고 써 있는데 느릅나무가 아니고 참 느릅나무입니다. 참 느릅나무인데 요새는 이제 조경용으로 가끔 심긴 한데 굉장히 아까 느티나무처럼 가장 한국적인 나무 중에 한 나무라고 할 수 있고요. 이 나무는 나무가 천천히 늦게 자라고 단단해서 굉장히 무겁고 단단한 나무예요. 옛날에 영화를 보셨던 분들은 영화 콰이강의 달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. 일본하고 미국하고 전쟁하던 그런 영화인데 한참 태평양 전쟁을 할 때 동남아에 교량을 하나 짓는데 철이 모자르니까 나무로 교량을 졌어요. 그 나무의 교량이 기차가 다니는 철로를 받치는 교량을 나무로 졌다는 건 나무가 튼튼해야 되잖아요. 바로 이 나무였어요. 이 느릅나무 종류고. 그래서 느릅나무 종류는 굉장히 단단한 나무고요. 이 나무는 옛날에 이제 그 조선시대에도 사람들이 그 벌을 받을 때 이게 태장이라는 거 있잖아요. 때려서 벌을 주는 거. 그 나무 때 이 나무는 쓰는 거를 금지했어요. 이 나무로 만든 매로 때리면 이 뼈가 부러져 가지고 이 일을 못하게, 농사하는 사람 일을 못하니까. 그래서 이제 이 나무는 굉장히 단단한 나무여서 비중이 높아 가지고 나무를 잘라 가지고 물에 놓으면 나무 물에 떠야 되잖아요. 얘는 가라앉아요. 그렇게 굉장히 튼튼한 나무라고 할 수 있는데 잎이 지금 한참 지금 여기 보시면 동글동글 달린 게 여기 지금 열매를 맺은 거예요. 그래서 열매도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는데 뭐 그리 동그랗고 예쁘고 먹을만하진 않지만 이렇게 납작하게 생겼는데 이 납작한 거에 가운데가 요게 열매고 종자는 가운데 있는데 주변에 있는 건 그냥 잎처럼 생겼어요. 이걸 날개라고 그래요. 왜 이런 걸 다냐면 자기가 떨어지면서 바람에 좀 더 멀리 날리려고 이렇게 날개를 달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나무는 이제 특별히 저 위쪽 가면 요 밑에는 조금 껍질이 이렇게 막 거북등처럼 갈라졌지만 위쪽에는 껍질이 녹색을 띄어요. 줄기가 녹색을 띄는 경우는 광합성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잎만 광합성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줄기도 광합성을 해서 자기의 이제 양분을 먹는 건데요. 어떤 나무들은 전체 자기 광합성량의 한 15%를 이 줄기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. 녹색인 경우는 광합성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수박처럼요. 하시겠습니다. 이 나무를 설명을 드릴게요. 이 나무는 한눈에 보셔도 여러분들 무궁화라는 건 아실 수 있을 거고요. 무궁화는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국화였었죠. 근데 이제 지금도 우리나라의 국화라고 알고 있는 분이 있는데 국화라는 이제 나라의 꽃이다 그런 건 이제 오랫동안 해왔다가 지금은 이제 국화가 해제됐어요. 지정 해제를 해서 무궁화 국화꽃이라고 하진 않는데 하여튼 오랫동안 그는 100년 정도를 국화로 이제 우리가 가꾸고 길렀죠. 무궁화가 야생하는 나무는 없어요. 다 우리가 길러서 심는 거고요. 또 이렇게 많이 심으면 꽃 피고 열매를 맺으니까 이렇게 많이 퍼질 것 같은데 그것도 잘 안 돼요.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 스스로 외부로 퍼져나갈 능력이 잘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식재하는 종으로만 있고 이제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국화였기 때문에 꽃의 여러 모양 또 나무의 여러 모양을 가지고 수많은 품종을 만들어서 몇천 가지씩이나 돼요. 그래서 뭐 유명한 게 단심 그래가지고 국화를 정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애국하는 마음이 적어서 그런지 하여튼 여러 나라들이 국화를 또 지정하지 않은 나라들이 있어서 그랬는지 어쨌든 지금 해제를 했습니다. 근데 오랫동안 우리나라 무궁화 그 꽃을 이제 사랑해 왔는데 원래는 우리나라에 자생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원류가 중국이란 말이에요. 그것도 사실 좀 불편했을 거고 그래서 이제 국화를 바꿉시다. 그래가지고 한동안 이제 진달래로 바꾸자. 제일 좋으니까.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이제 논란은 안 하고 그냥 이제 해제된 상태로 오래된 나무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강릉에 가면 한 100년 해봐야 이제 다른 나무도 몇 개 크지만 이제 한 요 정도 되는 은행나무가 강릉에 지금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 저기 있는 나무가 이제 여러분 보이시죠? 저 나무는 이제 잘 아시는 모가나무라는 나무인데 그 나무가 어떤 분은 또 모가라는 뜻에서 이제 과일의 어머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나무 옥자를 써서 목과죠, 목과. 나무 열매가 너무 딱딱해서 이제 우리가 먹질 못하고 이제 잘라서 뭐 차를 먹거나 그렇게 하는데 노란색으로 좀 있으면 금방 익을 것 같은데요.
유명한 이제 우리가 흔한 과일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줄기가 저렇게 카키색으로 국방색, 군인들 옷처럼 이렇게 벗겨지는 그런 나무죠. 향기도 좋고 해서 많이 심는데 이것도 역시 야생은 안 하고 우리가 이제 외래종으로 들여와서 오랫동안 우리한테 사랑받는 그런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. 저것도 이제 장미종인데 그래서 그만큼 꽃이 또 아름답죠. 장미처럼 아름답죠. 그런 특성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.